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응력 집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 집중이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재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러한 모서리 부분에 이제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이제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어떤 모서리 부분에는 우리가 그 최대 그 응력 집중에 의해서 이제 어떤 크랙이 생긴다든지 그 파단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그 필렛을 줘서 그 응력 집중 현상을 이제 완화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필렛의 크기라든지 이제 이 그 폭이 얼마만큼 이제 커지느냐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식의 선도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일단 이러한 모서리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구멍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제 수직축에 나온 이 K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산출이 되어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K를 이제 응력 집중 계수라고 하고, 이제 응력 집중 계수의 정의는 이제 평균 응력분의 이제 최대 응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구멍 주위에 발생하는 이제 최대 응력의 값이 이제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축하중에 의한 그 응력은 이제 어떤 수직 단면에 대해서 작용하는 하중으로 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 수직한 면의 단면적이 이제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값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수평축의 값은 이러한 폭 D와 그리고 이제 이 구멍의 지름의 B의 값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그러한 B의 값에 대한 응력 집중 계수 값이 이제 수직축에 주어져 있고, 이제 그러한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선도를 구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부재에 그 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선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폭과 지름의 비를 통해서 그 최대가 아니라 이제 응력 집중 계수를 구하고, 이제 그러한 응력 집중 계수를 통해서 이제 평균 응력이라든지 최대 응력을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CA 프로그램의 발달로 이제 이러한 선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해석 프로그램을 돌리면 바로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선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멍 하나에 대해서만 알 수 있지만, 이제 해석 프로그램을 돌리면 구멍을 여러 개를 뚫었을 때도 이제 어떠한 부분에 이제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는지를 우리가 어떤 그래픽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서는 이제 이러한 선도를 활용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응력의 값이 165MPa, 그리고 필렛의 반지름이 이제 8mm, 두께는 이제 10mm, 그리고 작은 쪽의 폭이 40mm, 그리고 큰 쪽의 폭은 60mm인 강철 판재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축하중 이제 P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형상에 대해서 이제 이 B를 통해서 이 선도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의 값이 이제 그 스몰 d분의 필렛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하나를 산출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앞서 구멍에서와는 다르게 또한 이제 이쪽 하단은 이제 필렛에 대한 값이 되겠고, 이제 또한 그 이 폭 B에 대해서 이제 폭 B를 구해서
그 또 선도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폭비를 구해보면 이제 스몰 d분의 라지 d는 1.50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작은 쪽에 폭 d분의 필렛 r은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0.20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선도를 찾아서 일단 1.5인 선도는 그래프는 이제 이 두 번째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d분의 r 값이 그 0.2인 부분의 값을 이제 추적을 해서 구해보면 이제 k는 그 정확한 우리가 값은 알 수 없지만 거의 이제 1.8에 근접한 값으로 알 수 있고, 일단 풀이에서는 이제 1.82로 이제 값을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제 1.8 뒤에 나오는 이 숫자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응력 집중 계수 K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K는 그 시그마 이제 평균 응력분의 최대 응력인데, 이제 우리가 평균 응력을 구해보면 일단 다음에 공식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재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은 우리가 이제 허용 응력 값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최대값을 우리가 허용 응력 값이라고 하게 되면 그 따라서 이제 평균 응력은 이제 허용 응력 나누기 이제 응력 집중 계수 값 1.82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90.7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응력 집중 계수는 이제 계수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단위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응력을 계산할 때는 그 이 응력의 단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직 응력은 또한 그 축하중 나누기 이제 단면적인데, 우리가 단면적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세야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응력값이 그 일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하중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최대 축하중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이제 작은 쪽의 폭을 취하면 되고, 이때 이제 두께가 t이기 때문에 단면적은 이제 이 d 곱하기 t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스몰 d 곱하기 t는 이제 40mm 곱하기 10mm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축하중 p는 이제 면적에다가 응력값을 곱해주면 되므로, 우리가 앞서 산출한 평균 응력값을 곱해주면 일단 단위가 또 메가파스칼은 결국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밀리미터 제곱이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값을 곱하면 그 36.3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이 되게 되고,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36.3 킬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